제일농구 TV 여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유동혁, 루키더 바스켓 이동환입니다. 네, 3월 둘째 주 KBL 룸앤팩트 1부 순서 힘차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자랑 댓글 우선 정책에서 댓글부터 소화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 제가 읽도록 할게요. 네. 자, 김경배님이 시작과 동시에 스포츠조선 유동혁 멘트가 그리웠습니다. 크크. 갑자기 이 노래 멘트가 떠오르네요.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그래서 제가 읽었어요. 아 좋습니다. 사실은요. 네네. 원래 그 이동환 기자가 또 댓글 담당 아닙니까? 아 그럼요. 네, 그랬을 때 뭐 이번 주 댓글은 제가 이제 했잖아요. 네. 왜 했냐면은 사실 이동환의 행포를 좀 막아보자. 자기 위주의 제가 댓글. 행포를 부렸어요? 네, 자기 위주의 댓글. 자기 칭찬 댓글. 뭐 네. 이동환 귀여워요. 네. 이동환 잘생겼어요. 뭐 이런 것 때문에 네. 제가 좀 객관적으로 좀 해보자 그랬는데 이게 딱 나오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저는 이거 걸을 수가 없었어요. 네.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이것 때문에. 마이크도 있고 또 그렇죠. 네. 제가 사실 이번 주에 눈여겨본 댓글이 몇 개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이동혁 기자께서 먼저 이렇게 다 네. 하면서 네. 저 넣을 수 없었습니다. 네. 제 이름 들어간 거 몇 개 있었는데 네네. 다음 주에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억나는 댓글 하나만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제 기억나는 댓글은 역시 네. 뭐 귀엽다 뭐 아니면 이제 이동환 기자. 예, 그다음 댓글 소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토모염님이 현대모비스가 잘하고 있지만 예전의 왕조를 복귀하려면 국내 에이스급이 있어야 되는 시각이 많은데 혹시 이번에 뭐 FA 시장에 모비스가 뛰어들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같은 그룹 사이 타이거즈도 나온 범에 이렇게 야구 얘기까지 하시면서 네네. 이렇게 또 이제 질문을 주셨어요. 우리 또 네. 현대모비스 찐팬분 같은데 그 현대모비스는 지금 볼 때는 잘하고 있는 것 같고 뭐 신예들이 올라가면서 코어를 형성하는 것도 좋고 또는 한 명 정도는 정말 게임을 이제 풀 수 있는 게임 체인저 또는 그 축구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크랙이라고 슈퍼 크랙이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선수 한 명 정도 있으면 더 좋겠죠. 우승 확률이 올라가긴 하겠죠. 근데 최근에 제가 볼 때 KBL의 이제 트렌드는 어떤 트렌드냐면 탈 에이스화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탈 에이스와 예, 10년 전 같으면은 이제 뭐 그 클래식한 이제 우승 문법이 있었지 않습니까? 좋은 포인트 가드, 그다음에 슈터, 그다음에 확실한 외국인 선수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우승에 도전할 만하다 그랬는데 최근에는 그 문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출승 감독이 오리온을 데리고 이제 우승을 했을 때 뭐 그때 당시 멤버가 굉장히 좋았었지만 스몰 라인업을 장착을 하면서 KCC에 그때 당시에 뭐 이제 하승진이라든가 에미시라든가 이런 선수 그렇죠. 있었었죠. 그 KCC를 물리치고 이제 우승을 하면서 그때부터 뭔가 트렌드가 살짝 이제 스몰 라인업 그리고 2대2 공격의 강화 그리고 탈 에이스화가 되면서 조직력을 좀 더 강화해서 우승을 시키는 그런 트렌드로 좀 변한 것 같아서 저는 지금 현대모비스가 이대로 그냥 쭉 성장을 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하다.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동환 기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는 또 하나 이제 말씀하신 부분 동의를 하는데 또 하나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저는 생각하는 게 이 외국 선수 제도, 한 명 출전, 2인 보유 한 명 그렇죠. 출전. 예. 이로 인해서 그러니까 불과 3년 전에 이제 그 가드 외국 선수 뛰던 시절 뭐 이때랑 비교를 해도 외국 선수 의존도가 많이 내려갔어요. 네. 많이 내려갔고 그 과정에서 아무래도 코트에 5명 있으면 4명이 국내 선수다 보니까 국내 선수의 어떤 영향력이 강해지고 외국 선수는 사실 많은 팀들 거의 웬만한 빅맨으로 뽑죠. 웬만한 빅맨으로 뽑는데 이제 농구의 트렌드가 핸들러가 되게 중요한 시대다 보니까 국내 선수들이 볼을 소유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더더욱더 그런 이제 좀 어떤 탈 에이스화가 좀 탈피가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국내 선수 중에 볼을 많이 만진 선수는 있지만 국내 선수들끼리 합을 맞추는 뭐랄까 그 케이스 자체가 많다 보니까 패스나 뭐 이런 것들이 그렇다 보니까 더더욱 조직력이 강조가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나. 예전 같으면은 한 2명 있으면 외국 선수 2명의 어떤 2대2 게임 아니면은 이제 그렇죠. 볼 투입한 이후에 어떤 기다려본 1대1을 맡기는 이런 식으로 갔는데 이제는 조금 더 이제 다른 그림이 펼쳐졌는데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맞습니다. 네. 동의를 하고요. 자, 그다음 댓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두모코라님이 오리온 이정현 선수 코로나 소식은 동의 없고 오픈하신 건가요? 선수는 조용히 넘어가고 싶었다고 하는데요. 네. 이게 동의를 얻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얘기들은 있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굳이 이렇게 오픈을 해야 되냐. 뭐 KBL도 근데 저는 생각이 그러니까 지금은 예전 우리가 한 3-4개월 전에 사실은 저는 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코로나 걸렸으면 뭔가 잘못한 것 같고. 그렇죠. 물론 이제 그런 뭐 케이스도 있긴 했었지만 지금은 이제는 코로나가 벌써 막 20만 뭐 일일 확진자가 20만인데 이거는 이제 불가항력이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냥 투명하게 오픈을 하고 거기에 따라 이제 대책을 마련하면 되는 거지. 그 대책이라는 것도 뭐 그 선수가 뭐 잘못했다 이게 아니라
그 코로나 확진이 이렇게 됐으면 2군 선수를 어떻게 올릴 것인가 그런 이제 시스템을 마련하면 되는 것이지 이 선수들이 예를 들어서 뭐 실명을 고려를 했다 그래도 뭐 그 선수가 뭔가 잘못되고 뭐 이런 부분은 아니니까 그렇죠. 저는 그냥 시원하게 오픈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KBL만 유독 이제 코로나 직격탄을 맞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때 당시 이제 현대모비스에서 뭐 이제 확진자 한 명을 갖다 엔트리 올렸는데 그 감독관도 몰랐어요. 그렇죠.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 KBL에서 그렇게 이 투명하게 올리지 않고 맞아요.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공유를 하다가 완전 탈난 거 아닙니까? 그런 거는 저는 좀 좋지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오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감염 빈도 자체가 굉장히 낮다 보니까 물론 무서운 병이긴 하지만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보호가 익명성이 되게 중요시 됐다면 지금 사실은 감염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사실은 뭐 조금만 뭐 그냥 같이 있어도 그냥 걸려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감염 자체를 막는 게 아니라 그런 익명성 보호보다는 그 이후에 어떤 대처 마련이 더 중요하다 보니까 저도 이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나.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KBL끼리 이제 정보를 공유하는데 그 안에서 또 내부적으로 극소수만 공유를 그러니까 그런 이제 정말 정보를 이제 공개하지 않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현장에 있는 관계자나 다른 팀의 어떤 스태프 이런 사람들은 모른 채 접촉을 하게 되는 이런 위험성이 같이 발생하면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오히려 조금 공유가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KBL도 그냥 시원하게 그냥 오픈을 하고 뭐 각 구단들로 그러고 이게 뭐 잘못도 아니고 그렇죠. 그냥 뭐 하다 보면 걸리는 건데 지금 상태에서는 뭐 걸렸으면 걸리는 거고 휴식 딱 취하고 다시 돌아오면 되고 NBA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NBA가 집단 감염 엄청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2군 선수들을 갖다 올리고 뭐 G리그 선수들을 갖다 올리면서 그 슬기롭게 지금 이제 리그를 갖다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이제 케이스를 가지고 오는 것도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다규 아빠님이 개인적으로 허웅을 하드캐리하게 만들어야 하는 게 아닌가요? 이렇게 하시면서 쭉 이제 기아의 어떤 허재 어떤 선수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 얘기를 했는데 좀 이동 기자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뭐 다규 아빠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이 한 7-80%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웅의 하드 캐리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게 문제인 거죠. 지난주에 제가 DB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이제 허웅의 하드 캐리를 해서는 안 된다. 그냥 해서는 안 된다라기보다 하드 캐리가 없어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갖다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얘기했던 게 뭐냐면 허웅은 비수다. 비수인데 처음부터 툭툭툭 찌르면 이게 무뎌질 수 있으니까 정말 중요할 때 이렇게 툭툭 찌르서 많이 묻다 이거 뭐 이렇게 가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 그 허웅 선수가 하드 캐리를 한 이유가 뭐냐면 허웅의 하드 캐리를 대체할 만한 대체제가 DB가 그동안 없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 지금 이제 DB가 좀 부진하긴 하지만 트리플 포스트가 있고 거기에 허웅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쓰느냐 이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그 방법론에서는 약간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그 허재 뭐 기아가 로테이션 성공했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이제 솔직히 말하면 옛날 농구죠. 그때하고 또 지금하고는 또 시스템이 완전 다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때 이제 코어가 굉장히 중요했고 또 그 선수들이 이제 하드 캐리 해가지고 어떻게 이기느냐 마느냐 거기는 지도자의 어떤 무능함도 있었었고 한국 농구의 어떤 그 시스템의 뭐라 그래야 되나 좀 좋지 않은 부분들 이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에이스의 어떤 의존도가 너무 심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좀 다르다. 탈 에이스화가 되고 있고 조직력이 좀 더 중요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한 20% 정도는 좀 생각이 좀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 여기서 이제 야구랑 같이 조금 엮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야구도 예전에는 그 에이스 선발 투수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뭐 손동열 선수 같은 경우는 뭐,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높다가 그게 이제 역효과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에이스 선수들 어떤 수명 단축, 선수 생命단축되고 부상이 많이 잦아지고 이런 것들. 그래서 시대가 오면서 요즘에는 6이닝, 7이닝으로 무조건 일단은 관리를 해주는 그런 어떤 체계들이 만들어지고 메이저리그는 막 가짜 선발을 해버리고 1이닝 먹고 바로 불펜 싸움하는 이런 식으로 바뀌었는데 이제 농구도 사실 뭐 다른 스포츠지만은 약간 특히 KBL 같은 맥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40분이라는 시간을 지금 현재 농구 트렌드는 수비 커버 범위도 굉장히 높고 활동량도 굉장히 중요한 시대입니다. 예전에는 조금은 이제 약간 정적이지만 사이즈 이런 것들이 중요한 시대라면 지금은 에너지 레벨이 무엇보다 우선시돼야 되는 1, 2순위로 가야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이런 허웅급의 어떤 에이스급 선수에게 어느 정도 이상의 평균 이상의 수비를 요구하면서 그런 공격로를 40분 내내 줘버리면 사실은
허웅 선수가 단기적으로는 DB가 뭐 이제 뭐 MVP도 타고 뭐 이렇게 좋은 효과를 볼 줄 몰라도 한 3, 4년 뒤를 봤을 때는 허웅 선수에 굉장히 큰 탈이 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좀 길게 보고 가야 되는 부분도 저는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3, 4 굳이 3, 4년까지 안 봐도 리그 이제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한 시즌만 놓고 봐도 허웅을 어떻게 그렇게 활용을 하느냐, 그러니까 의존도를 갖다 극대화시키느냐 이렇게 됐을 때는 부상 위험도도 높아질 수 있고 DB도 그러니까 허웅의 어떤 그 슈팅 효율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뭐 1대1 공격을 많이 하면 패턴을 돌리는 이유가 사실 슈팅의 어떤 효율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이제 다른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갖다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그럼 첫 번째 팀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SK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간 성적 어떻습니까? 네. 네. 대선이라고 네. 또 이렇게 대목 우리 네. 대목이잖아요. 아, 대목이죠. 대선 대목이죠. 바로 이럴 때 집중적으로 해줘야지. 예. 아, 좋습니다. 저희가 언제 안철수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 좋습니다. 예. 아니, 저희도 이제 그쪽이 단일화하셔서 저희도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약간 네. 단일화된 느낌으로 가야 됩니다. 예. 너무 뜬금없었나요? 네. 예, 무리수요. 죄송합니다. 네. 이제 동생. 네. 1억 맞춰줄게 동생. 네. 아니, 지금 연기하신 건가요? 네. 네, 좋습니다. 이제 SK 35승 9패 여전히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 휴식기 이후에 첫 경기 인상공사에게 일격을 당했는데 그 후에 LG DB 잡아내면서 갖고 있는데 지금 SK 사실 비상이 걸렸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김상현 선수가 이 LG전 도중에 손가락 탈구돼서 이 뼈가 이제 살을 뚫고 나오는, 다행히 이제 인대 손상이 없어서 한 2, 3주 정도 이제 기다려야 된다고. 그나마 정말 다행이죠. 자미런이가 지금 왼쪽 허벅지 뒷근이 이게 아마 햄스트링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게 이제 크진 않은데 아무래도 햄스트링 부상 자체가 재발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좀 관리가 좀 필요한 상황,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밀 검사를 오늘 아마 하거나 아니면 내일 정도 할 텐데 그 결과를 좀 봐야 되는 그런 지금 상황인데 일단 뭐 예후가 그렇게 뭐 나쁘지는 않기 때문에 가벼운 부상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다. 네. 지금 3월 7일 오전 10시 기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SK는 그래도 이제 이 김선영 원이 없이 지금 DB를 잡아내고 네. 역시 이제 뭐 1위를 조금 약간 굳혀가는 약간 이런 분위로 가고 있는데, 이게 또 하나 걸리는 게 KGC한테 또 이기를 당했어요. 지금 시즌 상대 전적이 1승 4패예요. 그렇죠. 이 정도면은 이제 뭐 한 1, 2라운드까지는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으니까 그렇다 쳐도 5번을 했는데 4번을 졌으면 이거는 천적이다라고 이제는 말을 확실히 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또 어떻게 보세요? 그리고 1승도 26점 차로 뒤지고 있다가 막판에 사실은 그쵸. 확 뒤집은 그런 게임이니까 그 경기도 어떻게 보면 정상적으로 갔으면 지는 게임이었다. 그렇죠. 예.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그 뭐 전희철 감독도 이제 경기가 끝난 다음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천적 맞다. 보니까. 그러니까 네. 매치업 상성이 기본적으로 KGC가 좋아요. 그렇죠. 네. 네. 왜 좋은 것 같습니까? 뭐 저는 이제 기사로 이렇게 썼는데 네. 저부터 이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스펠맨, 네. SK 리머텍이나 아니면 원희의 1대1 공격 이 두 가지의 어떤 가장 그 효율성이 좋은 SK 공격 루트를 위력을 떨어뜨린다. 스펠맨 때문에. 그다음에 오세근의 미스매치. 그리고 윙맨 자원들의 어떤 그 다이다이가 되는 거. 뭐 그리고 사실 변준영이 김선영에 비해서 공수 밸런스가 나쁘지 않다. 그렇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기본적으로 포지션별 경쟁력에서 KGC가 떨어지지 않고 스펠맨과 오세근의 어떤 존재감 때문에 매치업 상승에서 KGC가 확실히 유리하다. 저는 이렇게 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이제 SK의 농구를 얘기하면 우리는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리머텍을 얘기를 하죠. 페인트 존을 잡아먹는 농구, 그렇죠. 공격 리바도 생산, 트랜지션에서의 어떤 장신 자원들 리머텍, 안영준의 어떤 순간적인 미스매치 활용. 사실 요거 세 개가 핵심이에요. SK의 어떤 리머텍 농구는. 근데 KGC는 이 세 개에 대한 방어막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스펠맨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원이 마크맨을 하면서 이제 KGC가 이제 트랩 수비 빈도 자체가 높은 팀인데 그런 이제 스펠맨 어느 정도 막아주면서 트랩 수비를 갔을 때 원이 효율이 엄청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스펠맨이 어쨌든 뭐 이제 수비에서 엄청나게 강한 선수는 아니더라도 이 선수가 컨테스트 자체가 굉장히 타점이 높다 보니까 원희의 가장 큰 무기, 그러니까 조금 막힌다 싶으면 이 플로터로 공격을 풀어가는데 이게 효율이 극도로 지금 떨어지는 점. 그리고 최준영, 안영준을 공격 리바운드 생산은커녕 미스매치 활용도 아예 안 된다는 점. 이게 네네. 되게 큰 것 같습니다. 거기엔 또 문성훈, 오세근의 존재가 있고 사실 전희철 감독이 한 4라운드 때부터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KGC의 이 3점 시도와 3점 생산은 사실은 되게 막기 힘든 부분이 있다. 왜냐면 우리가 만나면 너무 더 잘 들어간 것 같다. 맞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농구에서 얘기 나온 게 그러면 3점을 어떻게 막아야 되느냐를 얘기해 봤을
얘기를 할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3점 시도 자체는 3점 생산 자체는 막을 수도 있고 그건 왜냐면 던지는 순간부터 그 선수 슛감에 달린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가장 좋은 방법은 시도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어떤 이제 이야기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전희철 감독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시도를 못하게 3점 라인으로 많이 나가지고 오히려 안쪽에 미드레인지랑 페인트존에서 슛 시도를 늘리는 식으로 좀 막아보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은 또 이번 5라운드 맞대에서 이것도 하나도 안 통했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지금 아마 SK는 고민을 되게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지금 일단은 정규 시즌 레이스에도 이 정도 상승이 나오면 사실 단기전에서 갑자기 해법을 찾을 수 있다. 이거 정말 고민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예전에 사실 또 그런 기억이 나요. 그 현대모비스 SK 그 SK가 44승 시즌 했을 때 정규 시즌 맞대결에서 SK가 또 4승 2패로 앞서고 있었어요. 앞섰는데 네. 파이널에서는 챔프전에서는 4전 전승으로 이겼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단계전에서 뭔가 숨은 카드가 있을지 아니면 이제 마련을 해야 되는 건지 요건 또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지금 그 SK 관계자분들로부터 자밀모니 선수 얘기가 지금 나왔는데 어제 제가 이제 그 연락을 해봤을 때 자밀모니 같은 경우에 정밀 검진을 좀 해봐야 된다. 근데 단 뭐 그 부상은 당했고 결장이지만 선수단과 동행할 정도로 뭐 그렇게 무거운 그런 부상은 아니다 그랬는데 지금 정밀 검진을 한 결과 이제 햄스트링 미세 손상이어서 한 3주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3주 정도 걸린다 그러면 이제 김선영 선수하고 원희 선수하고 같이 못 뛰는 경기들이 지금 계속 나올 수 있고 정규리그 막판까지. 네. 거기에서 이 두 선수가 빨리 복귀를 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플레이오프까지 넘어갈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SK가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지금 조금 이제 여유 있는 1위를 달리고 있긴 한데 그렇죠. 저게 이제 지키기 모드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리온 윌리엄 사실 지금은 사실 외국 선수를 갑자기 뭐 대체 선수를 데려오기는 굉장히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네. 리온 윌리엄스 1인 체제로 가되 최근에 또 이제 SK가 선상혁 선수를 테스트를 좀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선상혁, 김승원, 최부경으로 빅맨진을 돌리고 지금 가드진 쪽에서는 이제 그 기존의 어떤 수비형 가드들 좀 최대한 활용하면서 안영준 2번에 대한 테스트도 좀 더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좀 일단은 좀 SK가 되게 대처를 잘해야겠네요. 네. 이 두 선수가 빠진다는 거 동시에 빠진다는 건 좀 데미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김세현 선수가 혼자 빠졌을 때는 어제 뭐 그 DB와의 경기도 보셨지만 이제 오재현이라든가 최원영이라든가 그가 백코트 지는 수비를 하고 거기에 모자란 공격은 그 최준용이나 안영준이 하면서 뭔가 메워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원희까지 빠진다. 그러면 리온 윌리엄스 혼자 해야 되고 거기 이제 빅맨이 하나 붙지 않습니까? 또는 이제 스몰 라인업 돌리는데 그렇게 되면 힘이 좀 많이 빠지죠. 그렇죠. 게다가 거기에 따라서 또 세컨 유닛의 어떤 그 여파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죠. SK 객관적 전력이 좀 떨어지면서 좀 위기를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단 1위 싸움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여유가 있기 때문에 뭐 괜찮긴 하지만 SK가 이 원투펀치가 빠졌다. 이 막판에 이렇게 좀 위기가 오네요. 그렇죠. 되게 중대한 변수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SK 전희철 감독 이제 경기가 끝난 다음에 천적은 맞는데 그 단기전이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까? SK가 거의 1위가 뭐 유력한 그런 상황이고 지금 KGC가 이대로 가면 4위니까 1-4-5, 2-3-6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4강에서 맞붙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 SK가 좋은 건 뭐냐면 4강을 직행을 하기 때문에 준비할 시간이 많다라는 어떤 그런 이점이 있어요. 그 이점에 대해서 전희철 감독이 지금 상태에서는 SK가 기본적으로 KGC한테 밀리는 게 맞는데 시간을 가지고 팀 컬러를 바꾸게 되면 KGC도 이길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이동환 기자가 얘기했던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현대모비스가 예전에 4승 2패로 뒤지고 있다가 챔프전 4전 전승으로 이겼다. 우리랑 못할 거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제 그 디테일한 게 뭐냐? 이렇게 봤을 때 전희철 감독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안 해요. 안 하겠죠 당연히. 그쵸. 지금부터 뮤절고절 얘기할 필요도 없는 그쵸. 거고. 네. 그 일단 KGC가 어떻게 지금 수정을 할지 모르겠는데 여전히 세컨 유닛, 식스맨층이 그렇게 그 원활하게 돌아가지가 않아요. 그렇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체력적 부담감은 분명히 있어요. 이 팀이. 뭐 오세근의 어떤 활동량이라든가 뭐 문성건이 그 부분을 이제 좀 잘 메워주고 있고 슬페맨이 잘 메워주고 있지만 그런 활동량이라든가 또 변준영밖에 이제 메인 볼 핸들러가 없다라는 점 때문에 턴오버 개수가 SK가 압박을 가했을 때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 세 가지의 어떤 약점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농구를 SK가 준비를 하면서 뭔가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전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는 그 보셨습니까? 보시면은 그 김선영이 골밑 돌파를 그렇게 힘겹게 하는 건 저는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KG 상대로. 왜냐하면
오세근이 이제 세로 수비가 약간 좀 떨어지는 상태이지만 스펠맨이 좋고요. 그다음에 문성곤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2중 3중막이 이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골 밑에서의 어떤 그 돌파가 쉽지가 않고 최주정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제 스펠맨 앞에서는 함부로 못 떠요. 그렇죠. 뭐 그러다가 이제 뭐 안영준이나 최준영이 속공 상황에서 그냥 2점을 넣는 건데 스펠맨이 앞에 있으면 더블 클러치 하다가 놓쳐가지고 다시 속공 먹는 뭐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좀 해소를 할까라고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활동력을 정말 극대화시키고 그리고 트랜지션을 굉장히 강화하고 이렇게 해야 KGC의 이런 약점들을 갖다 좀 찌를 수 있지 않을까. 셋 오펜스로 해서는 제가 볼 때는 지금 SK 구조로서는 KGC를 감당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SK가 지금 뭐 1위를 달리고 있고 너무너무 좋은 시즌을 갖다 보내고 있죠. 그리고 원투펀치인 김선영 원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DB를 또 잡아냈어요. 굉장히 좋은 팀인데 요런 또 이제 숙제가 막판 숙제가 생긴다. 네. 요거 체크하면서 자 KT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예, KT 28승 14패 현재 2위고요. 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좀 네. 한동안 안 좋았는데 이번 주 이제 LG, KCC 모두 잡아내면서 특히 실점이 다 70점 초반대였다는 점 이런 좀 굉장히 좋고 허훈이 이 어떤 휴식기 동안에 몸 상태가 굉장히 좋아진 것 같습니다. LG전도 그렇고 KCC전에 어떤 이제 한 후반전을 약간 지배하는 이런 모습 보여주면서 또 이제 마이어스도 서은수 감독이 칭찬을 받았고 다시 상승세를 좀 타고 있습니다. KT. 네. 그렇습니다. 어제 제가 전주를 갔다가 왔는데 네. KT가 좀 뭐랄까 안정적으로 변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워낙 일단 기본적으로 선수층 그 폭 로테이션이 굉장히 좋아요. 그쵸. 이 팀은 좋은데 여기에서 이제 내실을 다져야 되는데 그게 기본적으로는 수비. 거기에 이제 2대2 수비하고 이제 로테이션 수비. 그러니까 스위치 디펜스를 했을 때 자리를 얼마나 빨리 찾아가느냐. 이런 점이 좀 문제였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게 좀 잘 안 됐기 때문에 계속 이제 패하지 않았었습니까? KT가 좋지 않았었고 사실 1위로 달리다가 지금 이제 뭐 6게임 차 정도 되는 이제 2위인데 근데 KT가 그런 부분에서 안정감을 좀 찾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정리가 조금씩 되고는 있다. 아직까지 좀 불안정하지만 라는 생각이 들고 허훈이 기본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이제 마인드 자체가 어제 뭐 했던 얘기들이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리더가 아직도 좀 부족하지 않냐. 그 김영환, 김동욱이 있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코트에서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허훈이 뭔가 이제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허훈이 최근에 이제 신경을 갖다 좀 많이 쓰고 있다. 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좀 더 뭐라 그래야 되나 탄탄해지겠죠. 이 팀. 네. 그리고 이 팀이 탄탄해지고 그 세부적인 개선점만 고친다면 객관적 전력 자체는 상당히 좋고 허훈이 어제 또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매치업 상성상 SK나 KGC보다는 DB가 굉장히 좀 까다롭다. 그렇죠. 실제로 상대전은 또 밀리고. 그렇죠. 네. 그 이유가 이제 뭐 김종규라든가 이런 트리플 포스트 높이가 굉장히 좋고 반면에 SK 같은 경우는 우리의 어떤 그 자그마한 실수 때문에 계속 이제 한 끗 차이로 패하는 건데 그 부분은 충분히 수정 보완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KT는 좀 더 변화를 갖다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이동환 기자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 일단은 뭐 KT의 시즌 초반과 중반기 이후 어떤 이제 차이를 보면은 역시 일단 가장 좀 허훈 정성우 백코트거든요. 물론 이제 허훈이 시즌 초반에 뛰지 않았지만은 그러니까 이 휴식기가 가장 득이 된 팀 중 하나인 것 같아요. KGC랑 더불어서. 왜냐하면 정성호 같은 경우에도 초반부터 엄청난 활동량과 어떤 공수 기여도를 보여줬다가 이제 발목 부상이나 어떤 목 부상으로 해서 좀 에너지 레벨이나 어떤 컨디션이 좀 떨어져 있던 상황에서 이제 지금 휴식기랑 이제 뭐 어떤 격리를 통해서 좀 이제 체력적으로 보완이 됐고 그렇다 보니까 어제 이제 경기를 보면은 뭐 박지원 투입해서 뭐 3가드 운영도 좋았지만은 이제 허훈 정성호의 기본적인 공수 기여도 자체가 높다 보니까 어떤 이제 프론트 코트 라인에서 생각보다 양홍석이나 라렌이 경기력이 썩 좋지 않음에도 그래도 KCC 상대로 잡고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KCC가 물론 이제 그 경기에서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유현준 이정현의 수비 이슈 이런 것들이 워낙 커서 더 공략당한 것도 있지만은 이런 식으로 가드진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공수에서 캐리를 해주고 포드진이 뒷선에서 좀 받쳐주는 구조로 기본적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되게 경기가 좀 스무스하게 풀리는 좀 그런 경향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이 백코트진 허웅 정성우가 이 정도로 경기력이 올라왔다는 것 자체 저는 좀 일단 고무적이라 봐요. 이것만으로도. 그리고 이거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여기서 이제
박지원 혹은 김영환, 김동욱 카드를 어떻게 이제 양념처럼 적재적소에 넣어서 요 이제 어떤 라인업 구성을 가져가냐에 따라서 KT의 경기력이 안정화될 수도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선수 폭, 로테이션 폭이 굉장히 넓은 팀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팀이잖아요. 그렇죠. 보면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막 드러나요. 뭐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정현과 라거나의 2대1을 갖다 잡는 것, 그리고 송교창을 어떻게 잡느냐, 그렇죠. 이 부분이었는데 뭐 예를 들어 이정현 같은 경우에는 한의원이 처음에 나왔고요. 그다음에 박지원이 또 맞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정현의 힘이 떨어지는 거죠. 뭐 그 당연한 결과고. 그다음에 송교창 같은 경우는 처음에 하윤기가 맞다가 양홍석이 맡으니까 송교창의 위력도 떨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KT가 승리를 갖다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 버리는데, 근데 여기서 저는 문제점이 뭐냐면,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수정 보완해야 될 점이, 플레이오프에서 우승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수정 보완해야 될 점이, 이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할 수가 있고 그런 폭을 계속 넓히면서 정규리그에 가겠다라고 손동철 감독이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좋아요. 근데 그럼 거기에서 디테일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예를 들어서 KCC는 그렇게 가져갈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렇죠. SK 같은 경우에, 또는 DB 같은 경우에, 또는 KGC 같은 경우에, 이런 그 KT가 껄끄러워하거나 아니면 강팀을 만났을 때, 그러면 그 상황에 맞게끔 또 어떤 선수를 주력으로 써야 될 거고, 뭐 예를 들어서 허훈, 박지원이 나가면서 장신환을 잃어가지고 좀 더 유리한 팀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뭐 SK가 그렇고 사실은 KGC도 그런 편이죠. 그 정성호 나갔을 때는 좀 위력이 좀 반감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 그 선수들이 그런 조합을 이뤘을 때 이 효율성을 어떻게 극대화시키느냐, 그 극대화시키느냐의 문제에서는 아직까지도 좀 2%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공수에서. 그렇죠. 이거를 지금 합을 얼기설기 얽혀놓긴 했는데, 여기에서 벽돌을 쌓는데 시멘트를 어떻게 딱 바르느냐. 그렇죠. 이게 지금 남은 것 같아요, KT는. 그렇죠. 결국엔 이제 단기전에서, 그러니까 정규 시즌은 폭넓게 여러 어떤 카드를 테스트하고 이제 다 이제 어느 정도 레벨 이상 올려놓는다면은, 이제 단기전에서는 상대에 따라서 맞춤형 카드를 더 적극적으로 써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정규 레이스에서는 김영환, 김동욱 같이 쓰다가도 이제 단기전 A 팀과의 플레이오프에서는 A 팀에는 김동욱이 확실한 카운터 싶으면 김동욱 출전 시간을 더 늘려주는 식으로 가준다는, 이런 이제 결단이 좀 필요한 건데, 이게 KT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이제 지난해 플레이오프 때 이제 KGC랑 6강을 할 때, 그때도 이제 그러니까 KT가 이제 송철 감독이 고민이 많아 보였던 게, 이제 이 전성현에 대한 어떤 매치업으로 김영환을 처음에 썼다가, 이제 김영환이 어떤 이제 전성현 사이즈 차이에서 포스트업 옵션을 강화하고 김영환을 어떻게 전성현 마크로 쓰다가, 이게 전성현에게 너무 당하니까 나중에 박지원으로 카드를 바꾸고, 근데 또 이제 박지원이 어떤 경험 부족으로 이제 전성현의 어떤 스크린기를 좀 움직이는 길을 못 찾다 보니까 이제 또 당하고, 이런 식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시리즈 안에서도 카드 변화 계속 이루어지는데, 이거는 사실은 코칭 스태프의 몫이에요. 좋지가 않아요, 그거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결단, 그리고 안 됐을 때 바로바로 수정 보완하는 건 이건 코칭 스태프의 역량이기 때문에, 이 단기전에서 결국에는 그것들이 더 드러날 거다. 그렇게 됐을 때 그런 변화하고 빠르게 대처하는 건 좋은데, 그 이전에 그게 효율성을 가지려면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지금 한 10게임 정도 남았는데 아직 KT는 지금 수준에서 어떤 조직력이 정말 강하다, 이렇게는 얘기를 못 하잖아요.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맞추느냐. 그렇죠. 로테이션 폭을 넓게 가지고 가면서 어떤 선수를 적재적소에 넣었을 때 그게 끈끈하게 가지고 가느냐.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KCC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KCC 17승 27패 9위고요. 현대모비스전에서 승리를 거뒀고, KT전에서 잘하다가 이제 나중에 확 벌어졌죠. 네. 이렇게 이제 패했습니다. 사실 아직 6강 희망이 있는 팀입니다. 네, 2게임밖에 차이가 안 나요. 네, 6위하고.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이제 송교창이 돌아왔고, 이제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제 송교창을 3번으로 쓰는 부분에 대한 테스트도 잠깐 이루어졌고, 아직 뭐 격차가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어떤 향후 어떤 결과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뀔 수 있는 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KCC 뭐 소식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정창현 선수가 지금 수술 날짜 좀 잡아놓고 팀명 헌신을 하고 이제 시즌 끝나면 이제 수술을 하는 걸로 이렇게 좀 나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공동 6위하고 지금 2게임 차밖에 안 나는데, 어제 만약에 KT를 이겼다면 정말 위협적으로 다가왔을 텐데, 지금도 그렇죠. 여전히 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죠. 그리고 네. KCC 최근에 어떤 그 공격 흐름이 코어가 형성이 되면서 이정현, 라거나, 송교창이 형성이 되면서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 팀도 6강 다크호스에 굉장히 6강이 굉장히 다크호스다, 이렇게 좀 말씀을 갖다 드리고 싶고. 네. 그리고 어제 전찬진 감독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KT는 이제 라인업 자체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KCC가 많이 당했던 게 지금 올 시즌 6전 전패인데 많이 당했던 게 양홍석한테 많이 당했거든요. 거기에 미스매치가 많이 나고 양홍석이 그 우위를 살려서 막 내외각을 휘저으면서 뭔가 이제 KCC의 수비를 갖다가 완전히 흐트러뜨려 버렸는데 이 부분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송교창이 4번을 하면서 스몰 라인업 쓰는 것보다는 송교창을 3번으로 쓰면서 빅 라인업으로 가고 그게 팀한테도 좀 순간적으로 좀 유리하고 또 송교창도 내년에 뭐 예를 들어서 이승현이라든가 이런 그 파워포드 확실한 파워포드를 갖다 데리고 온다면 송교창이 3번으로 갈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군대 이슈도 있긴 하지만 그랬을 때 이제 어떤 송교창이 3번으로 전환되는 그런 실험을 어제 했었죠. 그렇죠. 예. 원래 이제 이 김상규 선수를 쓰려고 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부상이 있어서 이제 송창용 선수나 이제 김지영 선수를 이제 4번으로 쓰면서 그렇죠. 송혜교 선수가 이제 3번으로 뛰었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그러니까 송교창 선수 이번 시즌에 부상도 있었고 또 체력 이슈 뭐 이런 것들이 또 있다 보니까 갑자기 또 3번으로 원래 3번이 맞는 선수라고 해도 4번으로 뛰다 갑자기 또 3번 뛰면 사실 이거 정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이제 약간의 그런 부작용, 갑작스러운 부분에 대한 부작용은 있었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땐 당연한 선택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KCC가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송교창을 4번으로 쓰면서 그러니까 득과 실이 있지 않습니까? 송교창 4번의 득과 실은 득은 이제 이 빠른 트레이션, 활동량 그리고 스페이싱이고 실은 이제 송교창이 매번 상대 빅맨을 어느 정도 막아줘야 되는 어떤 이런 단점. 근데 KGC와의 챔프전에서는 그게 극대화됐죠. 오세근이라는 최강이었던 빅맨을 만나면서. 근데 이제 길게 봤을 때는 이제 향후를 봤을 때는 이게 송교창이 3번으로 완전한 전환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가야 송교창의 수비 부담도 줄어들면서 이 어떤 높이의 우위도 극대화하는 그리고 최근의 트렌드와도 그게 좀 더 맞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판단은 굉장히 맞는 방향인 것 같아요. 네, 네. 그 KCC가 만약에 다코스라면 송교창을 4번을 쓰면 스몰 라인으로 돌리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가위바위보 게임을 KCC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렇죠. KCC가 예를 들어서 우승 후보의 어떤 전력으로 간다. 그랬을 때 가위바위보 게임 굳이 할 필요가 없죠. 그 경우에도 송교창이 4번보다는 3번으로 쓰면서 거기에서 안정감을 가지고 어떤 객관적 전력의 우위로 힘으로 누르는 그런 이제 농구를 갖다가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송교창에 대해서 그 뭐 3번이 라고 저도 생각은 드는데 지금 그 내부에서 평가, 전찬영 감독의 평가는 어떤 부분이냐면 송교창이 3번으로 완전히 전환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필요하다. 일단 슈팅력.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의외로 송교창이 되게 빠르고 트랜지션 좋은데 외곽에서 어떤 로테이션이나 순간적으로 이제 따라다니는 부분들이 좀 안 된다. 이거 수정 보완이 가능하지만 그 부분의 보완이 뭐 올 시즌 끝나고 난 다음에 비 시즌 때 좀 필요하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만약 문제점이 생긴다면 그 부분은 보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저는 만약에 이 전찬희 감독 체제 내에서 송교창이 3번을 본다면 저는 이제 그 공격에서 활동량도 조금 더 개선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KCC가 가진 어떤 색깔 자체가 모션 오펜스거든요. 그러니까 볼을 잡기 전에 어떤 활발한 어떤 스크린과 그거를 이제 빠져나오는 동작 그리고 캐치하자마자 바로 들어가는 뭐 이정현의 그런 움직임들을 상상하시면 바로 그려지실 겁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팀인데 사실 송교창이 어떤 이 5대5 게임에서 송교창의 오펜스는 사실은 조금 이제 서서 세팅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송교창이 이제 볼을 막 많이 만진 선수는 아니지만 좀 많이 만질 때 어떤 KCC 오펜스를 보면 좀 정체가 돼요. 근데 이건 사실은 KCC 스타일과 좀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송교창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볼이 없을 때 스크린을 받아서 돌아 나와서 볼을 잡고 그걸 이제 상대의 어떤 역동작과 타이밍을 이용해서 바로 툭툭 치고 들어가서 간결하게 예, 그런 마무리하는 이런 기술들 이런 것들 사실 세밀하면 사실 아직 스윙맨에 부족하고 오히려 밖에서 서서 약간 상대와의 사이즈 차이로 해서 그냥 딱 이제 뭐 묻지마 점퍼라든지 이런 게 많아서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본인이 아마 이제 노력을 많이 할 거면 송교창 선수 욕심도 많은 선수이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좀 다듬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그게 수정 보완이 안 되면 좀 애매해져요. 그렇죠. 애매한 3번이죠. 그냥 그렇죠. 키만 큰.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안영준, 최준용, 그다음에 양홍석 이런 선수들이 다 가지고 있는 어떤 딜레마 중에 하나인데 애매해지기 때문에 아예 그냥 볼 핸들링을 해서 2대2 공격의 어떤 그 특장점을 만들어서 가든가 그렇죠.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오프 더 볼 무브 전찬진 감독도 경기 전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럼 오프 더 볼 무브가 좀 약하다.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가든가 뭐 아니면 조화를 시키든가 그런 어떤 그 시그니처 플레이어가 좀 필요한 것 같긴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랬을 때 송교창 선수는 뭐 그게 만약에 된다 그러면 MVP 레벨이죠.
그렇죠. 정말 이미 뭐 송교창. 아, 또 이제 대선 버전으로 외치시네요. 네. 아, 정말 트렌드 잘 맞. 이거는 무화발차기입니다. 네. 아니 제가 댓글을 봤을 때 그 이제 이동환 기자도 많이 노력해야 돼. 이동환 기자처럼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분석도 하고 다 해야 된다. 만능을 해야 된다 했는데 오늘 더 여실히 느끼네요. 정말 이제 저도 성대장 선수의 노인 앞길처럼 저도 많이 발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방송의 어떤 센스거든요. 왜 그 농구에서 보면 이제 크리스 폴의 어떤 패싱 센스는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저도 타고난 겁니다. 좋습니다. 저는 아직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그거를 일단 없애야 될 것 같아요. 아니요, 부끄러움이 문제가 아니고 센스의 문제. 센스의 문제가. 그럼 못 바꾸잖아요. 넌 안 되라고 말씀을 하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송교창이 어떤 그 3번 변화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의미 있고 이게 잘 된다면 이제 송교창이 3번으로 변화했을 때 사실 실링이 가장 높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하면 뭐 대표팀 갔을 때도 굉장히 유용하게 볼 수 있고 저는 그렇죠. 저는 향후 3, 4년은 송교창이 3번으로서 정말 가장 주전에 가까운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잘했으면 좋겠어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팀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삼성 이제 지금 현재 9승 33패 기록 중이고요. 이번 주 이제 삼성이 연승을 달렸습니다. 오리온, DB 다 잡았어요. 현대모비스에 패하긴 했지만은 삼성이 사실 이번 시즌 연승이 계속 없었거든요. 시즌 초반에 상승세 있을 때도 연승이 없다가 연승을 달렸고 모비스전도 사실은 한 점 차까지 따라갔다가 이제 진 그런 경기여서 경기 내용이 굉장히 고무적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작에 이렇게 좀 하지. 라는 이제 어떤 그 생각이 저는 계속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삼성이 지금 그러면 이 변화가 일시적이냐 아니면 시즌 내내 계속 이렇게 다코스로 갈 것인가라고 봤을 때 저는 후자 같아요. 많이 탄탄해졌어요. 많이 탄탄해졌다. 역시 그 근간은 힉스 복귀 효과. 이건 그렇지 않습니까? I love 힉스. 근데 사실은 이덕기 기자 힉스가 처음 왔을 때 어떤 이제 스코어링적인 측면에 많이 주목을 했었는데 물론 이제 그거과는 약간은 다르게 하고 있지만 이 선수가 굉장히 든든한 국밥 같은 선수. 그렇죠. 좋은 의미로 국밥. 그렇죠. 국밥 같은 선수가 돼가는 건 확실하고. 정말 사실 삼성도 삼성이지만 다른 팀도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다른 팀에서도 그러니까 그 정도로 공수가 다 되고 일단은 그리고 어떤 멘탈적인 문제가 전혀 없고 국내 선수들과 호흡을 잘 맞추고 그래서 어제 이규석 감독 제가 이제 잠실에 다녀왔는데 이규석 감독 때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있으면서 가장 좋은 거는 선수 간의 신뢰가 굉장히 굳건해져 있다. 그러니까 이 선수가 있으면은 국내 선수들 일단 믿고 이제 공격이나 수비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하다 보니까 팀이 더 끈끈해지는 이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잠깐 토마스 로빈슨 왔을 때 그게 완전히 무너져 있었거든요. 로빈슨. 진짜 그렇습니다. 정말 엉망이었는데 힉스가 오니까 이 팀 케미스트리 자체가 굉장히 올라가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니콜슨과 힉스를 갖다 비교를 해보시면 모든 감독들이 아마 힉스를 선택을 할 겁니다. 그렇죠. 어떤 공수 밸런스, 그러니까 니콜슨이 30점을 넣을 수 있는 선수지만 수비가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뭐 힉스는 예를 들어서 15에서 20점을 넣지만 그 수비에서의 어떤 팀 공헌도는 그냥 근간. 그렇죠. 큰 기둥뿌리이기 때문에 이 선수가 복귀를 했다라는 것은 삼성의 어떤 코어가 굉장히 좀 탄탄해졌다. 그 여기에 이동엽이 또 지금 들어왔죠. 그렇죠. 이 선수가 이제 장신 가드인데 이 선수가 이제 사실 공격적인 측면에서 성장이 뭐 이렇게 엄청 빠르진 않고 뭐 굉장히 위력적인 선수는 아니지만은 기본적으로 사이즈, 에너지 레벨, 수비가 되다 보니까 여기서 삼성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사실 삼성이 김실의 김현수 이런 이제 좀 단신 가드들로 이제 백코트진을 그동안 운영해 오다가 이동엽이 돌아오다 보니까 어떤 그런 부분에서 어떤 수비적인 탄탄함이 힉스 복귀 효과와 함께 같이 올라가는 이런 동반 상승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설렁탕 먹을 때 어떤 깍두기 같은 느낌이에요. 그 없으면 안 되는. 그렇죠. 그런 느낌이고 그래서 이동엽이 사실 삼성의 어떤 선수들이 이렇게 보면 공수 밸런스가 좋은 선수들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동엽이 그나마 가장 공수 밸런스 좀 탄탄하지 않나. 이 선수가 들어오면서 또 코어가 그만큼 또 시너지를 얻는 그런 모습들도 좀 있고 또. 지금 새 외국인 선수 카마이클이 가세 있지 않습니까? 이 선수 좀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은 아직은 뭐 이제 그렇게 엄청 두드러지진 않지만은 사실 뭐 이 옵션에 그렇게 기대하는 게 뭐 많겠습니까? 사실 힉스라는 확실한 이 옵션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이즈, 높이, 어떤 이제 리바운드 장악 이런 부분에서만 좀 이제 안정적으로 해주면 되는데 저는 그 부분에서는 뭐 충분히 합격점이라고 봅니다. 저는 로빈슨보다 이 선수 보니까 속이 시원해요. 속이 시원하다. 그러니까 보면 쓸데없는 짓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그리고 뭐 한 지금 2경기 치렀나요? 치렀는데 일단 그
마인드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팀 마인드가 돼 있다. 그런 느낌이 들고 2m 6cm의 이제 정통 빅맨인데 슈팅력이 좀 약하긴 해요. 근데 그거보다 이 옵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골밑을 지켜주는 거. 거기에 따른 연계 플레이 이게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탄탄하기 때문에 뭐 이 선수 이 옵션이면 힉스, 카마이클 이렇게 간다면 내년 시즌에도 이 둘을 갖다가 딱 그대로 가지고 가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외곽 수비가 돼요. 기본적으로 해치 능력이 있고 트랜지션 괜찮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선수들은 평타 치거든요. 그렇죠. 네. 네. 저는 평타 친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아까 이제 댓글한테 타레이스와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타레이스와 그리고 2인 보유 1인 출전 시대에 이 옵션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은 첫 번째는 일단 출전 시간이나 어떤 공격 롤에 대한 불만이 적어야 된다. 이게 결국에는 이제 다른 짓을 안 한다는 그렇죠. 것과 연관이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욕심을 버리고 어떤 이제 팀 조직력과 맞춰가는 어떤 수비 어떤 력이 있어야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뭐 이제 다른 팀 얘기지만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사실은 버크너가 그렇게 만족스럽진 않아요. 그렇죠. 개인기량이. 네. 근데도 데려가는 것은 이거는 뭐 이제 유작 감독의 어떤 직접적인 설명입니다만. 다른 짓을 안 한다. 그렇죠. 평타 치는 거죠. 네. 그리고 멘탈이 좋다 보니까 국내 선수들과도 굉장히 잘 지내고 어떤 이제 팀의 어떤 쓸데없는 균열을 안 만드는 부분 코트 안에서나 밖에서나 이게 사실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너무 기량이 떨어져서는 안 되겠지만은 그래서 삼성이 보면은 이제 이전에 카마이클 오기 전에 다니엘 오셰프 같은 경우도 그런 건실한 플레이 되게 잘해줬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런 부분을 만족시켜줘도 이 옵션으로서는 제 몫을 충분히 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삼성이 그래서 지금 2연승을 했고 현대모비스한테 패하긴 했지만 접전 끝에 경기력이 좋았다. 그래서 이 고춧가루 부대가 될 것인가 아니면 이러다 또 말 것인가 뭐 이런 이제 삼성 팬들의 의구심이 있을 텐데 제가 볼 때는 쭉 갈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어가 기본적으로 힉실이라 그러면 기본 빵은 한다.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 옵션 카마이클이 딴짓을 안 한다. 이동엽이 나름 좋은 이제 수비 코어로 가고 있다라는 부분하고 그러면서 삼성의 지금 경기력 자체가 임동섭이나 뭐 예를 들어서 김현수나 이런 선수들은 코어가 탄탄했을 때 게임하고 그렇지 않을 때 게임하고 완전히 좀 다르거든요. 맞아요. 근데 여기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원석인데. 그렇죠. 이원석 차민석인데 이원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힉스가 골밑을 지켜주면서 하이로 플레이를 하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뭐 네이트 로빈슨 할 때 하고는 완전히 애매해지거나 아니면 완전히 롤플레이에서 어떤 그 골밑에서 특화된 모습이 있거나 맞아요.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원석은 기본적으로 지금 포스트업보다는 페이스업 위주로 했을 때 굉장히 좀 위력적인데 그거를 만들어 주느냐 아니냐 요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만들어주지 못했을 때는 이원석이 스스로 뭔가를 크리에이팅할 수 있는 능력은 좀 떨어져요. 맞아요. 그러나 만들어줬을 때는 거기에서 1대1로 페이스업을 하면서 뭔가 자기가 만들어내는 그 만들다기보다 거기서 슈팅의 효율성은 높아지거든요. 그렇죠. 네. 그거를 이제 그 근간이 이제 힉스하고 김시래 여기에 맞아요. 카마이클 뭐 이런 선수들인데 지금 카마이클 같은 경우에도 피딩 능력이 좋아 보이진 않지만 패스 퍼스트가 있거든요. 힉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렇죠. 이원석도 그 부분에서 어떤 성장이 좀 이루어질 수 있다. 그건 차민석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대로만 간다면 부상 없이 이대로만 간다면 삼성이 마지막에 어떤 중위권 판도를 뒤흔들 수 있는 그런 다크호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네. KGC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KGC 24승 18패 현재 4위고요. 이제 SK 오리온의 이제 승리를 거뒀습니다. 2연승 그리고 이제 김세희 감독님이 굉장한 만족감을 표를 했습니다. 사실은 왜냐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휴식기가 길었던 상황에서 갑자기 치른 경기에서 다 잡고 지금 또 5일 휴식.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다시 또 경기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겼거든요. 격리 없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되게 고무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김세희 감독이 이제 이런 어떤 사실 KGC 후반전기 역전 트라우마, 역전패 트라우마 이게 사실 시즌 내내 계속됐는데 이 부분에서 김세희 감독이 나도 좀 태도를 바꿨다. 처음에는 나도 화가 나서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자는 생각으로 작전 타임도 안 쓰고 그랬다. 욕 많이 먹었다. 이제는 빠르게 정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또 팬들의 반응이 가장 또 뭐랄까요 피드백이 빠른 또 감독이시기도 합니다.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욕도 많이 먹었다라는 이 부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게 굉장히 과감하게 얘기를 하시는 건데 이게 왜 욕을 먹는지 좀 살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즌 초반에 나도 화가 나서 작전 타임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러면 안 되죠.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선수단과의 어떤 일종의 기싸움이죠. 그 기싸움도 너무 길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게 뭐 예를 들어 전찬진 감독이나 뭐 유동 감독이나 뭐 유작 감독이나 그 경기 중반에 한번 작전 타임을 했을 때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딱 나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그건 정말 시즌에 한 번, 뭐 2시즌에 한 번이고. 근데 여기서 시즌 초반에 화가 나서 작전을 아예 사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작전 타임이 들어갔을 때도 보면 좀 추상적인 얘기를 좀 하세요. 예, 그러니까 근데 그게 저는 이 KGC의 지금 조직력 자체가 여전히 기복이 좀 심하고 왜냐하면 SK를 85대 79로 눌렀고 오리온을 88대 67로 눌렀지만 오리온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정상은 아니고 SK는 이제 천적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승리 갖다 거뒀는데 그 다음 경기 계속 연승을 저는 지금 쭉쭉 탔으면 좋겠거든요. KGC가. 근데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KGC가 필요한 부분들 그러니까 롤이 지금 아직도 좀 정확하지 않는 느낌이 있어요. 이 팀은. 그래서 그거를 좀 디테일하게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스펠맨, 변준영, 오세근은 솔직히 말하면 그냥 놔둬도 자기가 알아서 할 수 있는 선수거든요. 맞아요. 그 전성현의 롤은 그 전성현이 진짜 폭발적이지만 롤은 단순하죠. 그렇죠. 그 핸드오프 스크린에서 석점을 던지거나 아니면 오프 더 무브를 통해 가지고 오픈 3점을 노리거나 그리고 수비가 붙으면 파고들어서 거기서 뭔가 시너지를 하는 거나 문성곤도 3&D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나머지 세 선수를 어떻게 좀 만드느냐 그러면서 세컨 유닛을 어떻게 결합을 시키느냐 문제인데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정립이 아직 좀 덜 돼 있는 것 같아서 게임을 좀 더 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사실 SK전만 봐도 이게 아직 뭔가 다시 만드는 중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네네. 예를 들어서 이제 스펠맨이 미드레인지에서 볼을 잡고 또 이제 볼 잡는 구역을 바꾸고 이제 스플릿 이제 포스트 게임이라고 하죠. 반대쪽에서 전성현이 스크린 받아서 짧게 움직여서 스펠맨을 빼주는 식으로 간다든지 스펠맨의 어떤 핸드오프 패스 통해서 전성현의 오프볼 무브를 본다든지 혹은 또 이제 변준영에게 순간적으로 돌파 레인을 길게 열어줘서 이제 공격을 하게 한다든지 되게 다양한 것들을 시도해본 느낌이 있었는데 이게 뭔가 이제 지금 6라운드 들어갔는데 아직 뭔가 우리는 이게 기본이야라고 할 수 있는 게 뭔가 없어요. 이게 잘하는 선수들이 많아서 그런지 적으로 잘하는 선수들이 많아서 그런지 더 약간 정리가 아직 완전히 안 되는 느낌?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KT하고 좀 비슷해요. KT도 좀 정립이 안 된 그런 느낌이고 이제 10몇 게임밖에 안 남았는데 KGC가 그렇고 반면에 이제 SK는 굉장히 그걸 갈고 닦아서 지금 정규리 1위를 하는 거고 현대모비스는 경기를 치르면 치를수록 좀 좋아지는데 그게 현대모비스가 좀 이제 성긴 부분들은 아직 경험이 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코어들의 함준을 빼놓고는 그 부분인데 그 KGC하고 KT가 그런 점에서 어떤 그 디테일함 이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뭐 여전히 좋죠. 예,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확실히 단기전 가면 좀 무서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네.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이 벤치 약점 저희가 뭐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은 막 3-4명까지 필요 없고 로테이션 추가로 들어오는 게 한 2명 정도만 안정적으로 와도 거기 중에 한 명은 분명히 양희종일 것이고 네. 그 한 자리를 박지훈이 제대로 가져가느냐 마느냐 여기서 가릴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단기전은 이제 좀 기본적으로 주전 멤버들 조금 더 쏟아붓는 무대이긴 하니까. 네. 예, 근데 이게 아직 불안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양희종 선수는 시즌 내내 몸 상태가 왔다 갔다 하는 이제는 워낙 나이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네. 박지훈은 아직도 적응 단계이고 이런 상황에서 주전 멤버들 간의 어떤 롤이 약간 왔다 갔다 하니까 더 약간 뭔가 애매하게 가는 상황들이 자꾸 벌어지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정리만 되면은 기세희 감독도 정리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쓰시긴 하더라고요. 인터뷰 네, 때 보면은 이게 남은 한 라운드 동안 이게 정리만 되면은 단기전에서는 워낙 개인 역량 자체가 뛰어나다 보니까 사실 좀 지난 시즌에 어떤 좋은 그림을 어느 정도 재현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가진 게 많은 팀이기 때문에 더더욱더 남은 기간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오세훈 선수의 경기력이 놀랍습니다. 진짜 몸 상태가 그러니까 이게 참 되게 묘한 것 같아요. 전상현 선수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휴식기가 이제 다른 팀들에게는 어떻게 작용했을지 몰라도 우리에겐 되게 좋게 작용했다. 체력적으로 더 올라왔다. 이게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약간 특수성이 있는 것 같아요. KGC만이 가지고. 왜냐하면 KGC가 기본적으로 한 경기를 칠 때 쓰는 에너지 양 자체가 되게 많은 팀이잖아요. 어떤 그들이 가진 수비적인 색깔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 것도 많고 사실은 이제 훈련 양도 어느 정도는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좀 체력 소모가 심한데 또 주전 의존도가 높고 이게 되게 좀 같이 갔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훈련 없이 오히려 쉬는 기간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오세근 선수나 전 선수 컨디션이 올라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보면서. 동의합니다. 네, 되게 묘해요.
해요. 수비에서 이제 네. 공수에서 많은 이제 체력 부담감이 있고 두 번째는 주전 온주원더가 어쨌든 심한 팀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3쿼터 후반부터 이제 체력이 좀 떨어지면서 뭔가 이제 KGC가 약간씩 무너지는 그런 느낌. 그쵸. 그래서 역전패를 당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일단 충전을 하고 딱 들어오니까 활동력 자체가 유지가 어느 정도 되면 그쵸. 거기에서는 KGC 어떤 주전 라인업이 리그에서는 가장 좋지 않나. 그쵸.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런 힘이 굉장히 좋고 여기에 오세근이 지금 뭐 너무너무 잘해요. 네, 너무너무 잘해서 이 팀은 이제 스펠맨과 변준영을 어떻게 잡아가느냐 요것만 해결을 하면 KGC는 플레이오프 때 정말 가장 강력한 어떤 그 우승 후보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1부 순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